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료역학의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회전 반경,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면 1차 모멘트란 그림과 같이 이제 X축, Y축이 있고 X, Y 평면에 A인 물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물체의 무게중심 또는 도심 G라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의 X좌표를 X바 그리고 Y축의 무게중심을 이제 Y바라고 했을 때 단면 1차 모멘트는 요 평면의 도심 G, X바, Y바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 그러니까 X축으로부터의 도심까지 거리를 Y바 그리고 Y축으로부터의 도심까지 거리를 X바라고 했을 때 요 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의 면적을 곱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모멘트를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는데 모멘트를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을 때 요 F 대신에 면적 DA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거리를 이제 X바 또는 Y바로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GX 경우에는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제 Y의 1승 곱하기 D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iai로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은 y1 곱하기 a1 더하기 y2 곱하기 a2에서 쭉 해서 yn 곱하기 an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 y바 곱하기 a로 나타내게 됩니다. 도심의 x바 또는 y바이기 때문에 y바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y바를 구하려면은 gx가 y바 곱하기 a이므로 y바는 a를 나누게 되면은 a분의 gx가 되게 됩니다. 또는 이제 y바는 요식의 이제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 면적분의 각각 성분 곱하기 면적으로 더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gx는 이제 x축으로부터의 단면 1차 모멘트이고 이제 gy는 y축으로부터의 단면 1차 모멘트는 x의 1승 곱하기 da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xiai로 나타내서 x1, x1, a1 쭉 해서 xn, an까지 했을 때 이제 쭉 더한 것은 그 도심에서의 x바 곱하기 전체 면적 a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x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x바는 a를 이제 gy로 나누게 되고 또는 이제 요식에서 봤을 때 a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 면적분의 각 x 각 성분 곱하기 면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는 도심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x바, y바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를 알아보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의 성질로 단면 2차 모멘트 또는 관성 모멘트라고 불리며 휨 또는 처짐에 대한 이제 저항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앞에 극이라고 붙는데 극 관성 모멘트는 이제 P로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뒤틀림에 대한 저항을 나타냅니다. 지금 말을 한 것을 이제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보면은 관성 모멘트는 총 4개가 있는데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XI,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IY 이것은 면적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고 이것은 굽힘에 사용이 됩니다. J라고 했을 때 이제 극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틀림에 사용이 되고 IXY는 관성적이라고 해서 비대칭 면적의 척도입니다. 대칭인 경우에 관성적은 0이 됩니다. 단면 2차 모멘트는 단면 1차 모멘트와 마찬가지로 딴 건 다 똑같은데 y의 제곱으로 됩니다. 그래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y의 제곱의 d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 2차 모멘트는 주로 재료역학에서 쓰이는데 축에 대한 면적의 척도로서 구형단면, 원형단면, 중공단면 등에 사용이 됩니다. 보면 구형단면 이제 가로가 B, 세로가 H인
사각형 단면이 있고 원형 단면, 지름이 D인 원형 단면이 있고 중공 단면, 원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도넛 모양으로 생긴 것을 중공 단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X,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Y, 그리고 극단면 2차 모멘트 IX 더하기 IY고, 단면 계수, 극단면 계수, 회전 반경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먼저 개념을 설명하고 이제 한꺼번에 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면 계수, 회전 반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계수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단면의 가장 끝단에서 도심까지의 거리 나눈 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면 계수 Z는 단면 2차 모멘트 I 나누기 도심까지의 거리 나눈 것 2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는 메터 3승이 나오게 됩니다. 단면 계수는 부지의 단면과 관련된 특성이고 고의 굽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회전 반경은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와 그 물체의 전 질량이 어떤 한 점에 모였다고 가정을 하고 관성 모멘트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회전하는 회전축 중심과 그 점까지의 거리를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을 K라고 하는데 K는 루트 단면 2차 모멘트를 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메터가 됩니다. 이제 표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형 단면, 원형 단면, 중공 단면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극단면 계수, 회전 반경을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형 단면을 봐보면 가로가 B, 높이가 H인 도심까지의 높이를 E1이라고 하고 2분의 H라 하고 Y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E2를 E는 2분의 B라고 했을 때 X축으로부터의 단면 2차 모멘트 IX는 12분의 BH 3승이 되고 Y축으로부터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 3승 H가 되게 됩니다. 극단면 2차 모멘트는 IX 더하기 IY이므로 이 두 식을 더하면은 12분의 BH가 공통이므로 묶을 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B제곱 더하기 H제곱으로 나오게 됩니다. 단면 계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를 나눈 것이므로 X축으로부터의 단면 계수는 12분의 BH 3승을 2분의 H로 나누게 되면 Z1은 6분의 BH 제곱이 나오게 되고 Y축으로부터의 단면 계수는 12분의 B 3승 H를 2분의 B로 나누게 되면 6분의 B 제곱 H가 나오게 됩니다. 극단면 계수는 극은 P라고 쓰게 되는데 IP를 2로 나누게 되면 이거 보면 이 IP 12분의 BH의 B제곱 플러스 H제곱을 2분의 H로 나누게 되면 6분의 B 곱하기 B제곱 플러스 H제곱이 되고 이제 Y축으로부터의 극단면 계수는 12분의 BH 곱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을 Y축으로부터 도심까지의 거리 2를 2분의 B로 나누게 되면 6분의 H의 B제곱 플러스 H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전 반경 K는 루트 단면 계수를 A로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X축으로부터의 회전 반경은 루트 12분의 BH 3승을 면적인 BH로 나누게 되면은 2루트 3분의 H가 나오게 되고 Y축으로부터의 회전 반경은 루트 12분의 B 3승 H를 면적 BH로 나누게 되면은 2루트 3분의 B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원형 단면에서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보게 되면 64분의 파이 D 4승이 되게 되고 이것은 X축이나 Y축이나 같으므로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도 64분의 파이 D의 4승이 되게 됩니다. 극단면 2차 모멘트는 IX 더하기 IY이므로 두 개가 같으므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2분의 파이 d의 4승이 되게 되고, 단면 계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2로 나누게 되면은 16분의 파이 d의 4승을 2인 2분의 d로 나누게 되면 32분의 파이 d의 3승이 되게 됩니다. 극단면 계수는 IP를 2로 나누게 되는 것이므로 32분의 파이 d의 4승을 2분의 d로 나누게 되면 16분의 파이 d의 3승이 되게 되고, 회전 반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루트 16분의 파이 d의 4승을 면적인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회전 반경 K는 4분의 D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중공단면 도넛 모양을 보면 원형 모양이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것으로 D2 안찌름을 D1이라고 했을 때 단면 2차 모멘트는 원형과 마찬가지로 64분의 파이 D의 4승인데 큰 지름을 씁니다. 그리고 1-x의 4승을 쓰게 되고, 여기 해당하는 x는 요 큰 지름분의 작은 지름 이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x축과 y축과 단면 2차 모멘트는 같고, 극단면 2차 모멘트는 2배이므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32분의 파이 d의 4승의 1-x의 4승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면 계수는 단면 2차 모멘트를 축까지 거리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32분의 파이 d2의 3승 1-x 4승이 되게 되고, 극단면 계수는 여기서 곱하기 2로 16분의 파이 d2의 3승 1-x 4승이 되게 됩니다. 원형과 중공단면은 둘 다 원형이기 때문에 형태가 둘이 똑같이 갑니다. 이제 평행축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평행축 정리를 이제 2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3차원에서 각각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x, y축이 있고, 요 중심에 원점에 이제 원점으로 도심으로 하는 물체 A가 있습니다. x축으로 dx만큼 떨어진 곳에 x y 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 축으로부터의 단면 2차 모멘트는 x축으로부터의 단면 2차 모멘트 더하기 요 거리 dx의 제곱 곱하기 요 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x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는 ix는 인테그랄 y 제곱 da라고 했는데 x이므로 y-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x는 인테그랄 y 제곱 da에서 여기 보면은 y-는 y축에서 dx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y-는 y 더하기 dx로 쓸 수 있고, 그래서 y-를 y 더하기 dx로 넣고 치환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y 더하기 dx의 제곱 d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배하여 전개를 하면 y제곱 da 2dx y da 그리고 dx제곱 인테그랄 da로 나타나게 되는데, y제곱 da는 ix로 단면 2차 모멘트로 나오게 되고, 인테그랄 y da는 도심축에 있으므로 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dx제곱 곱하기 1을 적분한 a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ix는 ix 더하기 dx의 제곱 곱하기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를 dx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의 ix 평행축 정리는 ix는 ix 더하기 dx의 제곱 곱하기 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에서 보면 x축, x-축, y-축, z-축이 있고, 요만큼 떨어진 d만큼 떨어진 부분에 z축이라고 하고, 요 z축과 x-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을 때 요 점과 이제 x-와 y-의 평면에서 임의의 점을 미소 질량을 dm이라고 했을 때 요 a와 dm을 연결했을 때 값을 r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게중심
G'라고 했을 때 G와 DM과의 거리를 X'라고 하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여기가 R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D고 요만큼을 이제 X'라고 그러고 요만큼을 Y'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에서 보면 요 R제곱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 보이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R제곱은 여기 D 더하기 X 다시 두 개 더한 거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 다시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작은 삼각형을 보면 R 다시가 있고 Y 다시가 있고 X 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R 다시의 제곱은 Y 다시의 제곱 더하기 X 탓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면 2차 모멘트는 I는 R 제곱 곱하기 DM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R 제곱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치안에서 넣게 되면은 인테그랄 D 플러스 X 다시의 제곱 더하기 Y 다시의 제곱으로 되는데 이걸 분배하면은 D 제곱 플러스 2D X 다시 더하기 X 닷 제곱 더하기 Y 바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기 좋게 정리하면 X 닷 제곱 더하기 Y 닷 제곱 2D X 닷 이제 D 제곱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Z 다시 축에 질량 중심 G가 있습니다. 그래서 Z 닷 축을 통과하는 것은 이제 X 바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X 닷 DM이 0으로 가게 됩니다. 요 위에 적은 것을 아래 다시 적겠습니다. 그러면 I는 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 제곱이 되고 이 D에 X 닷 더하기 D 제곱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X 닷의 제곱 더하기 Y 닷의 제곱은 R 닷의 제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아까 X 닷 DM은 Z 다시 축 이제 질량 중심을 통과함으로 0이 되게 되고 뒤에 D 제곱 곱하기 M으로 나오게 돼서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I 닷은 I 더하기 D 제곱 M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으로 평행축 정리를 정리해 보았고 3차원으로 평행축 정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행축 정리에 의해서 단면 2차 모멘트가 평행했을 때 I 다시는 I 더하기 그 거리 이제 D의 제곱 곱하기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구한 I는 IG 더하기 MD 제곱에서 회전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인데 회전 반지름 K는 회전축에 있으므로 요 단면 2차 모멘트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0이 되게 되고 그러면 I는 MD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D 대신에 K로 치환을 하게 되면 I는 MK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K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M분의 I는 K 제곱이 되게 되고 K는 루트 M분의 I로 정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회전 반지름, I는 단면 2차 모멘트, M은 질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계수, 회전 반경,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